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해장상담소가 한 주 휴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여기 지금 오프닝 멘트 날씨 얘기가 써있는데 날씨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다른 얘기 뭐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오늘 날씨가 일단 너무 좋기는 해가지고 저는 맞아요. 이렇게 지하로 내려오기가 아까울 정도의 날씨이고 많이들 놀러 다니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왠지 그러지 않으실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좋은 가을을 만끽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프닝을 열어주신 분부터 소개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하이칼스라고 하는데요.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을 하고 돌아왔어요. 개복치. 트렌드? 네, 개복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랑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갓김치 개복치. 네. 안녕하세요, 문명입니다. 와. 뭔가 아니 개복치님 네. 엄청 1년 만에 나오셨잖아요. 네, 딱 1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네, 별일 없이 살고 있어요. 네, 정말 제가 너무 개복치라 가지고 제가 아직도 제가 나왔던 방송을 못 들었어요. 제가 해장상담소 지금 문명님 계속 안 듣고 있잖아요. 문명님도 안 듣고 계신가요? 고백할까요? 한 번도 안 개복치예요. 들었죠. 한 번도 사실 한 번도 저도. 안 들었어요? 지금 이 방에 4명 있어요. 저희 PD님 포함해서 모두가 왜 예전에 카카오톡 거기에서 그 테스트하는 거에서 맞아요. 그 무슨 개복치였지? 유리멘탈 개복치가 다 나온 사람들이라서 알고 봤더니 지금 오늘 바삭바삭 다 부서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개복치라서 그럼 이름은 개복치이신. 네, 그냥 저에게 딱 맞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다면 조금 덜 멘탈이 부서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희망 속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요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저는 최근에 되게 소설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데요. 제가 자전거로 통학과 출근을 한 지 이제 10년이 되어 가는 그 자전거 출퇴근을 되게 오래 한 사람인데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담장이 무너지는 어떤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냥 무너진 거예요? 동네에 새벽에 이제 정화조 차량이 동네에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하러 오셨다가 정화조 차량이 이제 사고로 이렇게 후진이 이렇게 되면서 저희 집 담장을 무너뜨리면서 제 자전거 2대가 거기 깔리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저희 어떤 다리와도 같았던 자전거 2대를 잃어버린 채로 그걸 이제 보상하는 걸 가지고 이제 보험사랑 이제 싸우고 있는데 네, 이때 또 저의 또 어떤 개복치의 어떤 피크를 매일매일 보험회사 그 손해사정사분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마다 이제 죽고 싶음과 어떤 정말 제 자전거 그렇게 비싼 자전거도 아니고 그냥 좀 원상복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10원이라도 덜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게 뭐 오래된 자전거여가지고 뭐 계속 후려치고 하면서 저는 계속 이제 너무 출퇴근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그런 거 없나요? 왜 차도 사고 나면은 맡겨서 못하는 동안 차를 주잖아요. 그것을 타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제공 안 되나요? 그러니까 보상하기 그러게. 전에. 아니 그리고 개복치님은 걷기 싫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 아니었나요? 네, 제 삶의 그쵸? 모토가 그거거든요. 네. 걷기 싫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쪽에 저는 이제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그 망가진 자전거와 망가진 자전거 부품들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발생한 내 교통비를 그쵸. 보상해 달라. 그리고 자전거는 내가 지금 중고나라에 중고물품 내놓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치, 내가 팔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전거 값을 그냥 주면 내가 그걸로 자전거를 사겠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네 자전거는 오래된 자전거고 네가 오래 탄 거니까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중고 자전거를 우리가 사주겠다.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내가 내 자전거 오래됐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자전거인데. 그쵸? 몇 년 동안 나의 이 추억이 다 깃들어 있는 자전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모든 그 물건을 가치평가하는 거죠. 너무 네, 너무 아니, 화가 나고 손해배상 같은 거 따로 없죠. 아니 손해배상. 감정적인 손해가 없죠. 저는 진짜 감정 받으면 지금 상당한 한 6주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워낙 개복치라 가지고 진짜 매일매일 너무 황당하거든요. 저희 집주인은 그 담이 무너져가지고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그 보험사랑 쇼부를 쳐가지고 옆에 담이랑 바닥까지 공사를 다 했어요. 그 와중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건 사실 저인데 세입자죠. 네, 살면서 네. 얼마나 그게 충격이에요.
그걸 알고 보니까 이게 자동차는 그런 손해 어떤 뭐 그런 뭐 자동차를 뭐 못하는 동안 뭐 렌트카를 준다거나 어떤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고 그 손해를 이렇게 뭐지 이렇게 그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정비소에 갖다 주면 견적서 내는 것도 조금 더 잘 돼 있는데 자전거는 약간 좀 특수? 약간 그런 대물이기도 해가지고 견적서 떼는 것도 차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 카페 같은 거 막 뒤져보고 있는데 그냥 뒤질 때마다 인류애가 점점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전거 도둑맞았다 생각하고 새로 살까 막 또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아니야 제대로 사겠어 난 민사까지 가겠어 막 이런 마음속에 막 그런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법률 지원센터 막 이런 거에 막 들어갔다가 막 아니야 금융위에 신고를 할까 막 이러다가 바빠가지고 못한다라는 어떤 마음속에 제 저만의 핑계인 거죠. 네. 생각해보면 그게 요즘 같이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가 1년 중에 며칠이나 되겠어요. 그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에요.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서명 운동 이런 거. 아바드 청원 부탁드려요. 그러니까요. 서명 받아가지고 보내. 포기하지 여기 마세요. 4명 오늘 모아갈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개복치 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치게 하는 것도 그러겠죠. 전략이 네.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연락을 답장을 안 하세요. 제가 어떤 서류상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의사소통을 메일과 텍스트로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답장을 안 해요. 내가 지금 내가 전화할 판이에요 지금. 그러네요. 힘을 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응원합니다. 네, 무명님은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정말 별일 없이 잘 지냈고 사실 저는 하늘은 너무 좋은데 환절기라서 온도차가 너무 커서 이 환절기를 온몸으로 지금 토구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기 감기 먹고 조심하세요. 오셨다고. 네, 약 기운으로 지금 방송 신나게 하자라고 했는데 감기 약 기운으로 신나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최근에 그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네, 저도 네, 봤어요. 봤어요. 저도. 네, 네. 제가 해장픽 하려고 했는데. 그렇구나. 얘기 약간 아껴놓을게요. 그러면 그게 좋고 많이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어저께였나 외교부 국장이 기자들이랑 얘기하는 자리에서 무엄하게도 여자를 열등하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여현 풀 세트 완전 맞아. 완결된 세트던데 어디서 막 배워갖고 온 것처럼 하나 빠지지 않는 그렇게 모든 걸 다. 말을 한 건을 이제 활동가들 전체 카톡방에 올리면서 막 비웃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저의 근황으로 떠오르고요. 그걸 보면서 왜 예전에 그 민중은 개돼지 발언한 그 공무원 네. 파면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보니까 벌써부터 이것에 대한 문제를 가벼이 하려는 어떤 조선일보나 이쪽의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어떤 변명 레파토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반드시 파면돼야 되지 않나? 이 사람이 국장이면은 지금 몇십 년간 이 외교부에서 이런 말을 일삼으면서 기자들한테 이랬다는 건 사실 자기 직원들 있는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엄청 그랬을 거고 그가 그렇게 뿌리 박은 해악이 엄청나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본보기로 반드시 파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나서 홍준표 씨 아무튼 그 홍이 이상한 말 했던데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너무 이상한 말 계속 했는데 그게 무슨 여성 관련된 그러니까 마초에서 여성으로 뭐 이런 제목을 가진 행사였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주최한 마초에서 여성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공개 행사인 건데 홍준표가 와서 이제 졸기도 하고 나는 젠더가 뭐 젠더 어쩌고 하니까 젠더가 뭐냐 난 트랜스젠더는 아는데 막 이딴 말 하고 근데 이 무지함을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젠더 얘기가 지금 나온 지가 몇 년이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리고 아니 내가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데 뭐 약간 이런 태도? 그렇죠. 무식하고 저열한 거를 보여주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전혀 그러니까요. 없는데 좀 부끄러워. 저기가 아무나도 아니고 지금 부끄러움을 배워야 되는 때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강하게 좀 본보기로 이번에는 꼭 다 좀 경제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또 한 번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 게 저희 해장상담소 사연을 받고 있는 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uchijang.today 그러니까 유치장.today @gmail.com이에요.
여기 저희가 이제 사연 받을 때마다 SNS 계정 통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하고 홍보를 하는데 막 RT가 120개씩 되고 막 이래서 저희 PD님이 막 설레면서 매일 한번 막 이렇게 들어가면 매일 사연이 엄청 안 와 있고 이래가지고 약간 막 트위터 사람들 못 믿겠다며 서운해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 어떤 사연이든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두 줄이어도 괜찮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아니면 방송 들은 소감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나눠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만드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고맙게도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주제랑은 상관없지만 이 얘기 먼저 하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설아인 것 같은데 영어로 써주셔가지고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무명님이 먼저 읽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해장상담소 잘 듣고 있습니다. 31세 워킹맘입니다. 주제에는 맞지 않지만 고민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페미니즘 이슈에 민감해졌습니다.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여러 사건 사고를 접하다 보면 지금이 2017년이 맞나?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 감수성이 너무 무딘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절망스럽습니다. 특히 이 사회에서 아기를 낳고 키워야 한다는 사실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남편과 이런 고민을 나누고 싶어도 제가 페미니즘 이슈를 대화 주제로 끌고 오면 남편은 제게 역차별주의자라며 공격합니다. 아이고. 저도 제가 이런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처럼 밖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은 사람도 이런 절망감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데 민우의 활동가분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어떻게 처리하시죠? 네, 이런 고민을 보내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해장상담소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해요 라고 웃음으로 보내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어떻게 처리하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일상에서 너무 힘든데 활동가분들은 정말 되게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활동가의 힘듦과 약간 종류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민의 활동가들은 네. 직장에 오면 페미니스트들 있죠. 그리고 주변 친구 단절됐죠. 주변에 친구들 페미니스트들이거나 아니면 가족 안에서 이미 나왔거나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오히려 그 일상에서의 그런 식의 엄청나게 반페미니즘적인 거를 막 접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더 공적 세계에서의 대응이라서 약간 다르기도 한 것 같고 물론 이제 가족이나 이상한 사람 만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 조금 나은 면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고 네, 정말. 네, 이걸 보면서 역차별주의자라고 공격하는 남편 정말 너무 골칫덩이이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임 맞겠다는 정말 공격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예전에 그 장미꽃뱀님도 방송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역차별이라는 말, 그러니까 왜 우리는 왜 역차별인가? 그러니까 차별이면 차별이지 역차별은 또 뭔가? 아니 그러니까 남성을 차별하는 차별주의자가 우리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울어져 네, 있기 네. 때문이라는 걸 증명하는 말이 이 바로 역차별이라는 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은 차별도 모르고 네. 역차별 더 모르고 아무거나 막 쓰는 역차별주의자는 또 무엇인가? 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꺼내지 못하도록 하는 입막음용으로 하는 네. 공격하려고 그냥 무조건 뭐만 되면 역차별 그런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네. 전혀 대화가 안 통하실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회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저도 느끼는 건데 어쨌든 이런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와서 욕하는 거? 네, 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왜냐면 각자 주변에서 이런 경우들 다 있을 거기 때문에 와가지고 막 욕을 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조금 중심에서 비껴가게 되고 나는 이제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해지고 좀 힘이 생기는 느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세상이 험해요. 이런 게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이 진짜 험하기 때문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와서 만나거나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풀거나 혹은 없을 것 같지만 이런 얘기 할 사람 없을 것 같지만 찾아보면 꼭 있거든요. 한두 명. 그런 사람이랑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페미니스트 친구들이랑 꼭 욕이라기보다는 욕이라기보다는 과연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 뭐가 문제고 어떻게 받아치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욕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또 욕을 안 하고 싶으실 수 있으니까 욕하는 게 스트레스 있잖아요. 또 그쵸, 욕해야 되는 줄 아시면 안 되니까. 네.
이분은 되게 남편분이니까 더 되게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울 것 그쵸. 같은데 사실 뭐 페미니즘이나 뭐 어떤 뭐 인권 뭐 이런 이야기 뭐 여성 이런 얘기 조금만 들이대도 바로 뭐 역차별 아. 되게 뭔가 맞아요. 그냥 준비된 그냥 하나의 카드를 계속 단일 카드를 내미는 어떤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댓글에도 너무 많고 저는 약간 그런 얘기를 읽고 나서 되게 마음에 위로가 되는 명언으로 늘 탑재하고 있는데 되게 불평등이 오래되면 평등이 억압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뭐랄까? 그들의 어떤 어처구니 없는 그 카드에 제 마음의 어떤 선을 긋는 어떤 말로써 그거를 되게 상기하면서 저자 또한 저 오래된 불평등 속에 지금 평등해지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똑바로 되니까 멀미를 느끼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어떤 심정적인 스트레스를 약간 차단을 하면서 이제 풀 때 와가지고 욕할 수 있는 곳에 와서 함께 욕하면서 까면서 본인이 착취하던 거, 착취해서 누리던 거 전혀 모르는 거죠. 네, 빼앗겼다고. 그거 네, 근데 빼앗기거나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무조건 그냥 역차별 뭔지도 모르면서. 아까 처음에 그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이제 더 민감해지셨다고 했는데 약간 연결해서 또 다른 분 사연이랑 연결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유정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요즘 봉사활동으로 초등학교에서 2학년 친구들과 같이 놀거나 문제 푸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해서 여러 피해를 본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 생각이 나면서 아이들이나 담당 선생님의 표현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예컨대 선생님께서 미리 피구공을 발로 차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여자아이들이 공을 차고 뛰어놀면 선생님께서 아니 여자애들이 왜 공을 차느냐라고 하시면서 남자애들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애들 입에서 나온 말들도 비슷합니다. 알까기 놀이를 하면서 남자답게 당당하게. 알까기 어떻게 당당하게 남자답게 어떻게 하는 거죠? 알까기는 손으로 하는 거 어떻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지? 남자답게. 아니 당당하게는 그렇다 치고. 아니, 남자답게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네, 여자아이들 경우에는 이번에는 내가 남자처럼 씩씩하게 하겠다는 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게임에 소극적이면 너 여자냐? 이렇게 비난받기도 하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매번 지적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친구들을 8주나 더 봐야 하는데 그냥 지나치기엔 의무감이랄까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주입식으로 받아온 아이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유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되게 그래도 귀한 존재네요. 네, 거기에서 그래요. 의무감 느끼시고 맞아요.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네, 꼭 필요한 선생님. 아니 왜 저 그런 얘기 들은 적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이제 페미니스트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그 성별 구분을 이렇게 하지 않고 키우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쓰는 거죠. 옷 입히는 것부터 장난감, 책 고르고 TV 보면서 얘기 하나하나 해주는 거 정말 가진 애를 써가지고 그런 편견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뭐 이를테면 남자애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내가 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저 남자애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아이였는데 뭐 유치원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근데 그러면 남자색 여자색을 바로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그렇게 지정해주고 애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너무 빠르게 흡수하는 걸 보면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 전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몇 번을 제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사연 보면서 저도 9살 조카 있거든요. 그런데 성별 구분이 시작되면은 취향이 사라지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세계가 없어지는 거를 굉장히 많이 목격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남자아이인데 핑크색을 되게 좋아하고 핑크색 매니큐어를 발라주면은 너무 행복해 했어요. 7살 때. 이제 너무 행복해하고 이제 운동화도 핑크색에 완전 화려한 무늬가 엄청 많이 들어간 거를 이제 사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학교 다니면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제가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뭘 보여줬는데 거기에 이제 핑크색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자 거 여자 색깔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아니 이놈 새끼가 여자 거니까 좋은 거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던 저희 굉장히 명확한 색깔이었거든요. 핑크색이 핑크 계속 그걸 노래 부르고 그랬었는데 취향이 완전히 사라지고 본인이 이제 좋아하던 게 뭔지도 모르는 그게 성별 구분이라는 게 시작됐을 때 엄청 강력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조금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분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뛰어놀 때 유독 이 걱정스러운 어떤 튀는 아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자아이인데 막 이렇게 축구하는 무리에 가 있는다거나 뭐 하여튼 좀 이렇게 뭔가 소위 이야기하는 어떤 성별에 대한 어떤 질서에서 조금 독특하게 톡 튀어 있는 애여가지고 선생님들이 지적을 하거나 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되게 이렇게 고민하는 한 사람의 선생님 혹은 어떤 주변 어른들 이 존재가 되게 소중했다라는 거를 조금 어필하고 싶은데 전 되게 잘하면서 운이 좋았던 건지 한두 사람의 그거를 약간 인정해주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약간 우호적이거나 그런 어떤 그런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제지를 해준다거나 그래서 약간 나한테 조용히 너 혼자 파란 옷 입어서 친구들이 너랑 안 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핑크색 옷을 입고 와야 돼. 이렇게 타이르는 게 아니라 뭔가 야, 뭐 파란 옷 입을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선생님이라던가 네.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뭐 개인적으로는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보면 사실 우리 사회에 그런 한두 사람의 선생님이 너무 지금 소중한 거잖아요. 네, 귀한 존재. 네. 정말. 되게 진짜 심할 때는 그 선생님들 혹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되게 어떤 버틸 수 있는 어떤 지탱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도 한두 명이 있었고 중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있었어요. 한두 명씩.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소금 저는 같은. 네, 소금 같은 분들이 한 명씩은 있었으니까 크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돌아보면 그분들이 있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왔구나. 개복치가 되고. 네. 그러니까 개복치는 와중에 그나마 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어떤 최소한의 인류애를 잃지 않고 여기까지 이제 왔다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사연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주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주의 주제는 임신 중단, 네, 소위 낙태입니다. 작년에 해장상담소 33회 때 낙태죄의 죄를 묻다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 10월이었고요. 사실 그 방송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다시 할 필요가 이 주제를 다시 다루는 게 맞나? 그냥 그걸 편집해가지고 다시 내보내면 안 될까? 약간 이런 약한 마음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상황이 바뀌었고 또 사람도 바뀌었고 하니 한 번 더 또 중요하고 낙태죄 폐지 아직 안 됐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가져왔고요. 작년에 10월 달에 그때 방송을 했을 때는 또 그때의 어떤 큰 이슈가 있었었죠. 기억하시죠, 다들? 네.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그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이제 처벌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1개월에서 12개월로 처벌 기간을 그러니까 그 면허 중진가 아무튼 그 기간을 늘리면서 거기에 낙태 수술도 그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하나로 넣는 것을 이제 예고했고 거기에 이제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임신 중단 수술을 하지 않겠다. 전면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근데 그걸 본 여성들이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라면서 이제 외치면서 거리로 나왔고 그때 마침 다른 나라에서 이제 검은 시위라고 폴란드 시위가 막 있었고 그거랑 겹쳐져 가지고 한국의 검은 시위 낙태죄를 폐지하라 이런 식의 흐름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그때 그래서 그 의료법 개정되는 거는 약간 미뤄지거나 없어지거나 아무튼 그런 흐지부지 된 상황으로 이어져 온 것 같고 그때 확 불붙은 낙태죄 폐지 요구 운동이 이제 쭉 지금도 이어져 오고는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낙태죄 폐지가 어찌 될란가는 투쟁이 달려있는 상태인 것 네. 같고요. 아직 안 돼서 저희가 사실 두 번 방송하게 그렇죠. 네. 만들었고 궁금하신 분들은 33회 방송 더 들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자세한 좋을 것 얘기가 같아요. 있어요, 저도 거기에. 또 들었어요. 사실 이 방송 좀 저도 어제 듣고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모든 이슈들이 약간 블랙홀처럼 정권 교체나 막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이번 정권에서는 아직 낙태죄 폐지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심지어 총리가 나는 개인적으로 낙태죄 그 개정에 반대한다. 개인적인 의견 왜 개인이 말하죠? 어딨나요? 그러니까 네. 내려와. 아니 왜 거기서 개인적인 의견 왜 말하냐고요. 그런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낙태죄 네. 폐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얘기를 좀 새롭게 화도 위의 여성들이라는 좋은 영화가 있으니 그걸 소재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영화가 나온 지가 좀 되기는 했어요. 영화제에서 막 상영하고 막 그랬었는데 보신 분도 많기는 하겠지만 못 보신 분도 있겠죠. 근데 그 분들은 유튜브에서 VESSEL, 베슬 원래 이게 네. 원제가 그건가 봐요. 그걸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1시간 몇 분짜리 이 영화가 나오는데 한글 자막은 없고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그 영어 자막 그걸로 보실 수는 있는 상태인 거고 아니면 공동체 상영을 신청하시면은 이제 일정 정도의 비용을 내고 영화 파일 링크를 받아서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혼자 보는 것보다 여럿이 볼 때 되게 좋은 영화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퍼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이 사실 약간 스포일러 격의 영화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이게 뭐 스포일러가 막 중요한 어떤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니까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하지만 조금 듣기 싫으신 분은 건너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영화는 어쨌든 그 위민 온 웨이브가 이 단체 네. 이름. 네, 네. 이 단체에서 임신 중절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 임신 중절 약물을 실은 배를 타고 가서 이 배는 이제 네덜란드가 합법이라서 그렇죠. 일정 그 수역 바깥에 가면은 그 선박에 꽂혀 있는 깃발 국가의 법이 적용이 된대요. 네덜란드 같은 그래서 경우는 네덜란드 깃발을. 네덜란드는 완전히 합법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네. 이제 국기를 단 선박을 구해서 이 여성들이 그 실제로 그 산부인과 의사이기도 하고 하여서 정식 그 클리닉 그런 허가 같은 걸 다 받아서 완전히 클리닉 하나를 그냥 배에 싣고 다니면서 뭐 멕시코면 멕시코 뭐 어디면 가가지고 이제 SOS 전화 번호를 열어서 사연을 받아서 배 위로 이제 여성들을 오게 해서 그 약물 낙태를 이제 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네. 나오는 것이죠. 일단 되게 통쾌함이 있는 네. 맞아? 승리가 승리하는 경험을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네네.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촬영된 거고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되게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영화더라고요. 네.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러니까요. 목표를 네.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성과들이 보이잖아요. 그 영화를 보다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 작은 성과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보는 사람들도 자극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막 뿌듯하고 막 어떤 뭉클함이 막 같이 올라오는 속에 근데 그 과정이 막 그저 아름답게만 이렇게 탁 성공 막 낙태죄 폐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처음 부닥친 배를 끌고 어떤 나라에 갔을 때 마주하는 풍경들은 우리가 이제 뭔가 낙태죄 폐지 같은 시위를 할 때 마주하는 풍경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막 계란도 막 던지고 막 나치들 꺼져라 하고 막 욕과 어떤 모욕과 막 카메라 들고 따라다니면서 뭐 너 뭐 이 배에 들어가는 모든 여성을 고발하겠다는 이 막 어떤 그런 위협 그리고 굉장히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다수의 군중들 앞에서 굉장한 이제 거절을 받는 속에 수천 수만 통의 도와달라는 어떤 여성들의 어떤 메일, 전화 이런 것들을 이제 받는 것들이 대비가 되면서 주로 이제 그 방문한 나라들의 아주 뭐랄까 큰 논란을 만들고 이제 배는 떠나죠 사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 여성들에게 의료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제 힘을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힘을 주는 걸 하잖아요. 맞아요. 그 점이 교육을 되게 하죠. 좋고 영화 자체가 애니메이션으로 그 정보를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도 좋고. 저는 이 영화를 그 처음 상영되던 영화제에서 봤었는데요. 혼자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그 어떻게 약물 낙태가 이루어지는지 불법적인 국가이더라도 이 두 개의 약이 필요해요. 근데 그 둘 중에 한 종류의 약만 구할 수 있더라도 약물 낙태는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어떤 의학적인 정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도 너무나도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 저는 그 다큐를 보고 나오면서 막 손발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한국에도. 이걸 많은 여자들이 이게 봤는데요. 상영이 됐고 막 내 생각에는 이것을 본 기자들이 막 그 애니메이션만 따가지고 막 이렇다더라 하면서 막 약국에 막 여성들이 줄을 서고 막 그게 막 짤로 돌아다니면서 막 학교에도 돌고 막 회사에도 막 카톡방으로 막 돌고 이렇게 하면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막 끝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저 혼자서. 굉장한 정보라서. 네, 정말 약간 소름 끼치는 정보였고
왜냐면 저도 당장 약국에 달려가고 가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자세하고 상세하여서 그러면서 약간 그런 생각, 혹시 이게 나의 어떤 책무는 아닐까? 이 영화제가 그렇게 큰 영화제가 아닌데 혹시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었는데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데 한 번 더 조금 더 거기에 나오는 굉장히 신기반기한 의학적인 정보를 조금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미프프리스톤이라는 어떤 약물과 미소프로스톨이라는 두 개의 약물을 이제 같이 복용은 아니고 이제 혀 아래에서 이제 녹여서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이 약물 낙태가 이제 일어나는 식인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약물 중에 미프프리스톤이라는 약물을 구할 수 없고 미소프로스톨이라는 한 개의 약물만 이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위병약. 그 미소프로스톨 비페프 그거 있잖아요. 네. 이름이 어려워. 네, 그 어려운 미소프로스톨. 네, 그 약이 이제 한국에 도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입하려는 시도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뭐 새누리당인지 한나라당인지 아무튼 그 당이 성문란해진다고 반대해가지고 못 들어왔던 그런 역사가 있었대요. 아무튼 그런데 하지만 그 약 성분이 이제 한국의 위궤양 치료제 같은 이제 여러 위장약에 있다고. 그렇죠. 네. 이름이 다른 약품 이름이 다르지만 성분 자체는 미소프로스톨인 네. 그런 위궤양 약이 그렇죠. 여러 종류가 있고 네. 약국에서 그냥 살 수는 없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제 처방이 필요한.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도 보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약국에 가서 어느 약을 사서 어떻게 먹으면 된다고 방송에서 알려주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약국에서 사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 있는 그 약은 이제 처방약인 거예요. 병원에서 이를테면 위궤양 진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내가 위궤양을 걸릴 수는 없잖아요. 위궤양 걸린 친구한테 어떻게 친구가 위궤양 걸리게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랑 이제 개복치님이랑 아까 오면서 딴 얘기 하다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아니면 그 임신시킨 남자 쪽을 위궤양을 걸리게 할 방법은 없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었죠. 위궤양의 원인을 조사해서 위궤양 걸리는 걸 모두 다 해. 막 담배 2갑씩 피고 하루에 이런 식으로 하면 위궤양에 걸리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생각이 나네요.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약물 정보가 어떤 것인지, 과연 안전한 것인지, 이 약물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말 한번 그 신청서 같은 걸 작성을 해보았어요. 저도 해봤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한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었고 너무 유용한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한국에서 뭐 300건 정도의 신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직원 채용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약을 받아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세관에서 걸린다고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도 또 검색을 해보니까 또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뭔가 접근을 못하게 하려는 건가? 저는 막 이런 의심과 함께 그 웹사이트가 너무 유용하다고 생각한 거는 예를 들어서 약에 대한 접근은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지 못하더라도 산부인과 우리나라에서 산부인과 갔을 때 문진하는 것보다 더 상세한 안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상담이 가능한 체계더라고요. 설문 자체가 점점 자세하게 이제 그 질문들이 나뉘어지는 걸 봤을 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사이트 주소 한번 말씀드릴게요. www.womenonwaves.org 그러니까 womenonwaves.org예요. 이쪽에 들어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영화에서도 누군가의 이제 대사 속에서 어느 나라에서의 여성들은 약물로 인한 낙태 혹은 이제 합법적인 임신 중절이라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외국 사람에게 메일을 간절하게 보내가지고 제발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정말 저는 와닿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 한국 상황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초기 막 9주 이내의 초기 임신 중절은 대부분 다 약물로 왜냐면 그게 훨씬 몸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건데 한국은 지금 불법이니까 심지어 이 약물이 도입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간신히 못 믿어온 수술 그냥 병원에서 말해주는 대로의 수술을 하는 게 유일한 선택지인 거고 그 선택지나마 할 수 있으면 다행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그냥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인 거 그렇죠. 네,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올해 약간 임신 중절을 경험한 여성들을 만날 기회가 조금 여러 번이 있었었는데요. 알면 알수록 조금 참 구체적으로 심각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엄청난 지식인 검색과 그런 것 끝에 병원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수술을 해준다는 병원을 이제 찾게 되고 몇 가지 없는 그런 어떤 옵션 속에서 그냥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는데 부작용이라던가 후유증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듣게 됐는데요. 이게 수술이니까 뭐 부정출혈이라던가 아니면 과다출혈이라던가 뭔가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원래 이런 건지 원래 다들 이만큼 피가 나는 건지 안 아프다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것이며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시 그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뭔가 그 불법적인 일이라는 네. 것 때문이죠. 네. 병원을 찾기는 했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오는 일련의 분위기들이 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사실 자기는 안 해줘야 되는 건데 약간 부탁하니까 해준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현금으로 막 돈 그래서 인출해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이미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건데 어떤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을 때 그 병원을 다시 가가지고 내가 사실 수술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기 너무 어려운 조건인 거예요. 의사랑 환자의 그 기존의 관계가 엄청난 권력구도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더군다나 불법이고 의사가 뭔가 해준 것 같은 네. 돈은 다 받았으면서 돈을 훨씬 그러니까요. 많이 받았으면서 해준 것 같이 구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거나 문제제기 하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라고 혹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인터넷에 질문하는 거 통상적으로 어떤지 찾아보는 거 근데 사실 건강이고 수술에 대한 경과가 통상적이거나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도 없을 텐데 불안하죠. 정말 많은 질문이 있긴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이게 그러니까 의료행위인데 의료행위의 취급을 받을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나도 상식적인 앞사람이 썼던 주사기는 당연히 내가 쓰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료상식처럼 당연히 내가 지금 받을 수술에 있어서 수술 도구 같은 것도 깨끗해야 하는데 뭐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수술대 의자 위에 이전 사람이 수술했던 어떤 핏자국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아마도 내 수술에 쓰게 될 도구들 같은데도 그게 굉장히 비위생적인 걸 이제 보고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근데도 그 순간에 만약에 그게 다른 수술이었으면 당연히 이거는 엄청난 지금 병원의 어떤 과실이고 당연히 문제제기 가능하고 심지어 뭐 소송까지 가능할 수 있는 되게 큰 일인데도 문제제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이제 현실인 건 거죠. 아니 본인들 눈에도 피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무신경하거나 모르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정말 막 하는 이게 불법이니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내 정말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의 책임을 물을 리가 없다는 걸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있죠. 그냥 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 태아의 일부가 몸에 남아 있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게 된 이제 당사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 수술했던 병원에 이제 다시 가야 되는 거였죠. 그랬지만 그 병원에 가고 싶지 않은 어떤 맥락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렇죠. 현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뭐 그 병원이 불법적인 수술이다 보니까 뭐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로 나온 어떤 태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말씀드렸던 위생적인 문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재방문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내 뭐 어떤 몸과 안전한 의료 이런 걸 위해서 신뢰가 또 가지 않겠잖아요. 네. 간단한 수술이라고 온갖 그런 이야기 다 하면서 현금 뭐 얼마만 가져오라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뭐 그런 식이 되었을 때 어떤 황망함 같은 것도 있고 너무 다시 병원을 이제 알아봐야 하는 부작용 같은 거 아무튼 그냥 어떤 불안 같은 것이 생겼을 때 병원을 찾을 수 없다는 거는 정말 시민권 자체가 너무 박탈된 상황이지 않나요? 자기 몸에 대한 것인 건데 이걸 가지고 충분한 의료적인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가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 또 이렇게 소문에 의하면 들은 바에 의하면 중절 수술이 불법이긴 하지만 수술을 하러 간 병원에서 많이들 이제 뭐 확인과 뭐 기타 뭐 등등을 이제 봐야 하니까 얼마 후에 이제 방문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 거예요. 경과 근데 보기 위해서 방문해 네, 달라. 방문하셔야 합니다라는 안내를 받기는 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도 한 거예요.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뭐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찝찝한 병원 혹은 뭔가 그런 눈치 보는 상황에 어떤 피하고 싶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정황들 속에 그러니까 이게 의료행위인데 의료행위이지 않은 어떤 현실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병원이나 의사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이니까 이렇게 해도 계속 되도록 정말 조건이 불법에서 이게 유지가 되는 그래서 결국 여성만 맞아요. 갈 곳이 없는 그렇죠.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불법인 것도 있고 낙인도 여전하기 때문에 저희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엄청 담담하게 이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셨었는데 그리고 뭐 실제로 그렇게 막 되게 감정적인 어떤 타격을 입거나 그러신 분도 아니었고 굉장히 빠르고 현명하게 본인의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신 분이셨고요. 그래서 담담하게 얘기하시다가 어느 한 대목에서 살짝 무너지는 모습 같은 게 보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 그냥 수술하러 이제 가가지고 다 이제 날짜 잡고 해서 수술대에 누웠는데 그 의사가 딱 한마디를 한 거예요. 조심 좀 하지 그랬어요라고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분노와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그분이 우셨었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네가 뭔데 아니 뭐 수술 공짜로 해주기라도 해? 그런 훈계를 왜 내가 여기서 듣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사실 근데 보통의 상황이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뭐 항의를 하거나 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문제로서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다 걸려있는 문제? 생각보다 많은 어떤 권리의 영역이 이 낙태죄라는 것에 걸려있다는 거를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뚫린 입이라고 진짜 맞아요. 막말하네요. 진짜. 그렇죠. 네. 임신 중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상태가 정말 바닥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분노스러운 가운데 민우회에서 올해 배틀그라운드 269라는 프로젝트를 사진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올해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사진 찍는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을 해보았어요. 너무 많은 말을 했고 너무 많은 논리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였고 같은 말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어떤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 이미지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방식을 한번 채택해보자. 사진 한 장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강렬할 때가 있지 않더냐라고 하면서 사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무턱대고 사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어요. 굉장히 멋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잠깐 저희가 찍고 있는 사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 팟캐스트 일시정지 누르시고 인터넷이나 SNS에서 배틀그라운드 269 혹은 한국여성 민우회 혹은 낙태죄 폐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허핑턴 포스트,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과 같은 언론 매체에 이 사진 공개된 사진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먼저 한번 쭉 보시고 요 뒷부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배틀그라운드 269가 형법 269 네. 쪽 폐지여서 269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바바라 크루거라는 미국의 그 작가가 미국에서 낙태권 이제 운동을 할 때 그 되게 유명한 그 사진 작품을 남겼었어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너의 몸은 전쟁터다라는 그 작품을 만들었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에서 배틀그라운드라는 말을 따온 거죠. 여성의 몸이 한국에서 너무너무 전쟁터이다라는 이제 뜻을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269장의 이제 사진을 찍거나 모으겠다라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몇 번 정도 찍으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사진 작가님이랑 같이 100장 사진을 지금 찍는다고 약 4차례에 걸쳐서 지금 100장을 찍어 놓은 상태고요. 해시태그 액션 통해 가지고 나머지 169장을 이제 받으려고 지금 띄워 놓은 상태에서 약 한 30여 분 정도가 이제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140여 명의 참여자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찍어놓은 작가님이랑 찍은 그 100장 사진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가 된 상태인 거고요. 제가 결과물만 사진으로 이제 나온 결과물만 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은
더 얘기가 많을 거잖아요. 어떻게 찍을 것이며 네. 어떻게 무슨 메시지를 쓸 것이며 이게 굉장히 음. 했을 텐데 그게 없이 너무 멋있는 네. 이제 사진으로 만나게 돼서 그 치열한 과정에 뭐가 있었지? 뭐 재밌는 거 없나? 막 이런 진짜 궁금증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포즈로 다들 찍을 수가 있지? 이건 지시가 있었던 것인가? 뭔가 일단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었죠. 네. 금방 마감이 됐어요. 네. 이게. 신청자가 거의 완전 폭주를 하는 행복한 일들이 있었고 진짜 행복하다. 네, 진짜 행복한 일이었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조금 지옥이었는데요. 어디를 찍고 무슨 말을 쓰시고 싶으시고 어디서 오시고 뭐 몇 시에 찍고 이런 거를 처음에 막 양가 감정이네요. 네. 행복하지만 네. 실무자로서 도대체 몇 분 단위로 사람들을 배치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기실 하나를 두고 이제 곰팡이 냄새가 쩌는 지하 1층에서 이 작업을 했는데요. 되게 작은 이분들이 한 날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군요. 그렇죠. 너무 좋네요. 스튜디오 서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너 명씩 계속 이제 시간이 겹쳤어요. 그래서 많을 때는 한 20 몇 명 정도였을까? 25명, 적은 날에는 한 10명 정도? 하루에. 네, 하루에 그렇게 나눠 가지고 촬영을 했었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기 시간 동안에 그 대기실이라고 하는 거기가 약간 사랑방이 되는 파티네요. 그쵸. 완전 뭐랄까 진짜 좋았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 처음 보자마자 인사하자마자 프로젝트 소개 듣자마자 저 배 찍을 거니까 하면서 배를 까고 있는 동안 다른 분이 오셔 전 다리 하면서 바지를 걷어 올리고 막 그런 일들과 함께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기다리면서 이제 다들 말문 트는 거죠. 인사하고 뭐 어디서 보고 오셨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뭐 주제가 이제 낙태죄 폐지니까 뭐 이렇게 낙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촬영장에는 작가님하고 이제 촬영하는 모델분들만 이제 들어가 계셨어요. 작가님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촬영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거든요. 한 사람당 뭐 짧으면 5분, 길면 뭐 10분,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촬영하는 순간순간이 조금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찍다가 갑자기 고백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고백인 거죠?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작가님이랑 사진을 착각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가 뭐 몇 년 전에 수술을 한 적이 있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거를 보고 용기 내서 왔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친구가 최근에 이제 낙태를 경험했고 그 친구랑 이제 같이 2인 촬영으로 신청을 하셨다가 친구는 이제 차마 머뭇거리다가 이제 못 온 상태에서 친구를 위해서 촬영하고 싶다라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찍는데 작가님이 그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기로 하고 그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포즈로 촬영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찍는데 굉장히 뭉클했대요. 그 셔터를 누르는 동안 약간 눈물을 굉장히 참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사진을 나중에 공개할 때 그 트위터에서는 그 목에다가 어떤 분이 이제 하느님 저는 낙태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라는 문구를 쓴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 옆에다가 그 친구를 위해서 찍는다라고 하신 분이 괜찮아 너의 몸이야 고생했어 이렇게 찍으셨거든요.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배치를 하면서 약간 뭔가 우리가 만나고 있다라는 걸 조금 강조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되게 많은 분들과 경험했던 재밌었던 일 중에 하나는 그 대기실에 있으면서 이제 과연 어디를 찍어야 남들보다 내 사진이 이렇게 뭔가 멋있을까 이거를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안 찍은 곳이 어디입니까? 막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앞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이제 쫙 두고 새로운 포즈를 이제 함께 연구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겨드랑이라던가 뭐 다리나 이런 데를 이제 찍으시는 분들은 이 여성 운동에 털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털을 밀고 온 것을 너무 이렇게 막 개탄스러워하시면서 제가 진짜 왁싱 하지 말 걸 하면서 그런 분도 계셨고 아니면 이제 제가 오늘을 위하여 털을 기르러 왔습니다 하면서 멋있게 이렇게 다리털과 벼털을 이렇게 나부끼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같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요. 진짜 희한한 자리였는데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종아리를 찍고 싶었는데 와서 사진을 보니까 내 종아리가 너무 가늘고 약해 보여서 여성 운동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아리를 찍겠다 그래서 종아리를 찍으러 갔다가 작가님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실망하신 거예요. 자기 조금 더 멋있을 것 같았는데 이 뭔가 이 유약한 내 뾰족하지 않았나. 다리라고 하면서 다른 데 찍고 싶어서 다른 데 찍은 분도 계시고. 진짜 이 사진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사진들이 되게 강인하고 멋지고 되게 뭔가 힘이 보이는 뭐 손을 내민 사진이더라도 그 손을 막 쭉 뻗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뭐지 알통으로 해서 막 찍으신 분도 계셨고 어깨 동무하고 찍은 것도 있고 되게 뭔가 에너지가 엄청나게 느껴져요. 다들 받을 수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멋진 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작가님이 그 이 사진 촬영을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물론 모두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었어요. 뭐 전문적인 모델이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 따로 특별한 그런 걸 하진 않았는데 작가님이 이제 어떤 문구로 찍으세요라는 걸 이제 물어보시고 이런 문구다라고 하면 작가님이 이제 그걸 주문을 했대요. 그 문구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포즈를 취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 포즈가 딱 변한대요. 그래서 손 하나만 찍는데도 막 손끝에서 연기와 간, 막 혼이 막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이 실제로 저한테 이거 1차, 2차 촬영 때는 그런 우리가 스킬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성장의 과정이 저희한테도 있었는데 1차 때, 2차 때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냥 찍었을 때랑 그걸 부탁했을 때 사진이 완전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고 신기하다. 참여하신 분들이 저희가 서울 모초에서 찍었는데 되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 20분 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하시고 와주세요라는 연락을 받으신 내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예요. 사진으로 이제 참여를 또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참여 방법은 사진이 올라 있는데 가시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몸에다가 써서 자기 사진 써서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 자기 계정에 올리시는 게 좀 그러면 민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찍으실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문구를 생각하면서 혼을 담아서 찍어주셔야 한다. 네, 그렇게 해주시는 걸 팁으로. 그리고 이제 화장품으로 하면 지우기가 좋으니까 좀 네, 잘 저희는 써주더라고요. 립스틱으로 많이 쓰고 물감, 붓 이런 걸로 썼는데요. 안 쓰는 립스틱이나 뭐, 아이라이너 같은 거. 네, 그런 걸로 있으면 그리고 저희가 이거 찍을 때 약간 중년의 여성분들을 일부러 좀 많이 이제 섭외해서 찍기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임신 중절 이슈가 낙태죄 이슈가 정말 젊은 여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데 사실 중년 여성들이 훨씬 되게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저 오늘 아침에도 이 어떤 중년의 여성분의 사연을 받았어요.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이분은 남편이 질외사정한다고 걱정 말라고 졸라서 몇 번을 임신하고 몇 번의 낙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되는 자기의 몸이 너무 짐승같이 느껴지고 나중에는 누군가한테도 말을 못하고 근데 그래도 남편이나 이제 시어른들이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결정을 하지 않아서 자기가 얼마나 자궁을 짐스러워했겠냐. 근데 남편은 그저 안타까운 표정만 지을 뿐 정관 수술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분 본인이 루프 시술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걸 접하며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기혼의 좀 연령대가 높은 여성들 정말 너무너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분들도 앞으로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자리에 같이 뭔가를 사소하게나마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 모아가지고 전시도 할 예정이죠. 맞아요. 저희 10월 16일 추석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1층 갤러리 봄이라는 곳에서 이 사진들 가지고 전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시를 하려면 사진을 출력해야 되는데 지금 출력 비용이 너무 없는데 네. 출력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모금함을 열었어요. 지금 세 분이 후원을 주신 상태인 건데 너무 고마우신 감사합니다. 분들. 네, 모금함 어딘지. 모금함이 네, 소셜펀치에 있고 들어가시면 아마 바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소셜펀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민우회를 검색하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소액이라도 괜찮으니까 이 모금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 사진 출력하는 것이라든가 앞으로 이 관련된 내용의 기사 작성이나 이런 걸 할 때
쓰도록 할 테니 낙태죄 폐지를 위한 이런 뭐랄까요, 이 퍼뜨리는 운동들 좀 더 공세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거는 류의 활동을 하는데 지지를 하고자 하신다면 모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요하게 홍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벌써 다음 주에요. 9월 네. 28일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이거든요. 완전 국제적으로 되게 많은 여성 단위들에서 이 낙태죄 폐지 혹은 이제 임신 중단의 권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날인 거고 한국에서도 역시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라는 연대체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위에서 광화문 쪽에으로 지금 장소 약간 정해질 것 같은데 그쪽에 낮에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퍼포먼스 시위 같은 것을 지금 네.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제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하얀색 상의를 입고 와주시면 되고요. 그 퍼포먼스에는 하얀색 상의 위에 날짜가 적혀져 있는 다양한 날짜가 적혀져 있는 그 티를 입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많이들 서 있을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뭐 그거는 이제 뭐 낙태 수술을 받은 날짜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내가 딸로 태어났는데 아들인 줄 알고 나를 낳았던 어머니로 인해서 뭔가 내가 굉장히 환영받지 못할 존재로 낙인받은 날이기도 하고 뭐 그런 다양한 날짜들을 의미할 것인데 그런 날짜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광장에 여러 명이 이제 서 있을 것이고 각자가 이제 어떤 사연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짧은 어떤 발언들과 이렇게 여성들의 이제 연결됨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간단한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네.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런 류의 퍼포먼스가 약간 조금 양적인 게 좀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약간 수십 명이 서 있어야 되게 되니까.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하고 싶으면 오시면 좋겠다. 원래 사실 저희가 주말쯤에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연휴가 걸린 거예요. 이 국제 추석. 행동의 날은 정해져 있는데 망할 놈의 추석 네. 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누구를 위한 추석인가. 물론 쉬는 건 좋지만. 네. 그래서 그 주말에 하질 못해서 평일 낮에 점심시간에 사람들 좀 많을 때 목요일인 네, 거죠. 목요일에 그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인근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좀 오기 어려우려나?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시면서라도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낮에 좀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같이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제가 계속 얘기해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네. 네, 무명님이랑 개복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다음 방송을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라도 한 번씩 들려주세요. 여러분 안녕.